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은 아마 이제 제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뭐 참여 방법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불편하시는 분이 없는지 한 10초 정도만 기다려보고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제 의대별로 스펙과 면접을 살펴보고 있는 설명이고요. 이제 지난달에는 서울대 의대 좀 살펴봤었고, 원래 공지가 된 바로는 이제 오늘 아마 다른 학교가 좀 예고가 됐었을 텐데, 가톨릭대가 또 가장 먼저 1월 달에 전반적인 입지를 다 공개했으면 어쨌든 관심이 가는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의학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25학년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서 길게 소개를 드리진 않겠고요. 이렇게 한 5가지 목차를 가지고 가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 연속성과 변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의 측면이 큰지 혹은 연속성의 측면이 큰지를 살펴볼 거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연속성의 측면이 크다면 이제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신뢰하셔도 되는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크다고 하면은 좀 보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일단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일단은 없습니다. 뭐 약간의 변화인데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년도 입결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학교 선배의 어떤 그 결과가 있다면. 합불 패턴과 사례에서는 이때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직윤이라고 하는 것이 어, 무엇이고 일반이 무엇이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제 전형명을 가지고 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제 설명회가 또 다른 설명회랑 차별화되는 면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이제 워낙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PF로 치러진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추천이죠. 추천 학종에서도 뭐 그렇게 변별력이 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뭐 대충 AI 관련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 입장에서는 면접 일정을 좀뭐 이게 입시를 치러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처음 입시 치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서연가라고 해서 뭐 빅3를 꼽아도 이제 가톨릭대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면접 일정이 갖고 있는 특성이 또 전형 어떤 지원 툴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올해와 작년에 대학 측이 공개한 좀 그런 학생 사례도 중심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대 최근 어떤 그런 근황 등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질문들을 주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식 입학 요강은 이제 20,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돼야 나오죠. 그리고 이 연속성 심리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이 가톨릭도 어차피 그 증원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일단 이게 26년 예고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26년 전형 기획안 작년 4월에 나온 버전을 가지고 일단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아주 큰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약학과와 의학과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 필수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 그러니까 이제 꼭 수학이 포함된 최저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최저 충족률인데 어차피 뭐 수학을 대부분 포함해서 맞췄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반영 교과목에 있어서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어 아마 위에 거에 비하면 조금 더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 이제 여기 변형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이제 그 기준에 보통 이제 뭐 교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만 반영을 하다가 이제 뭐 이제 그다음에 요 이제 자기 변화 방법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전 과목
어쨌든 9등급제로 나오는 것은 다 반영하는 것이 바뀌었었고요. 근데 이 또 하나의 변화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경이라고 빨간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만약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보통 연대에서 종종 벌어졌었는데 이제 가톨릭대에도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바뀐다. 이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의 전형 방법은 나와 있는 건데 학생부 반영 교과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면 작년과 일단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있고, 근데 요것도 이제 작년 변화였죠. 그 정시에서 이제 인적성 면접이 5%로 이제 면접이 이제 정수화되기 시작했었는데 이것도 뭐 달라지는 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수능 최저 과목에서 수학이 꼭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필수가 아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인원이죠, 인원. 그래서 의예과 93명인데 요 10명이 이제 그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5명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19명이 논술 전형. 그래서 일단 수시에서 56명을 뽑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37명. 근데 아직 정시는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톨릭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형별로 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지규 지역 분야가 돼 있어요. 여기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 그래서 이게 자꾸 서울대 지규 좀 헷갈리죠? 서울대 지규는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건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 100%를 뽑는 전형인데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 근데 어쨌든 PF 자료로만 쓴다.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요것 때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체로는 별 무리 없이들 이제 보통 통과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학교장 추천이라고 돼 있어서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교과 전형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학생부 종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종합 전형에 추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추천이 이제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종합 전형이고요. 근데 특히 걸리는 게 요거죠. 고교별로 추천인원 1명 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보통 학교 측에서 그럼 서울대 직윤과 이 가톨릭대 의예과 추천을 같이 주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전치원 라인업상을 바꿔놓는 요소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전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면접이 30% 반영되는 전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의예과 약학과만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종이지만 최저가 걸려 있는 뭐 메디컬 계열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로 약학, 의예,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00분 동안의 수리 논술 수학 문제를 푸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건 이제 오늘 의예과니까 의예과 보시면 요런 과목들 중에서 이제 4합 5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수학이 필수였다가 수학으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안에 나와 있는 쪽 축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3합 4라는 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3합 의학과 3합 4 정도로 이제 4합 5, 3합 4 정도로 이제 뭐 사실상 좀 가장 빡빡한 수능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 감점들 조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정시로 응용 정시에서 들어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용 기본적으로 아직은 기획안이라서 뭐 확정안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험적으로 보면 기획안이 크게 달라지진 않죠. 예, 그렇게 일단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학불 패턴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성의 측면이 변화보다 크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일단 25년하고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25년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시에서 이제 수능 전형, 정시에서 이제 좀 뽑기 시작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면접이 점수화가 된다. 이제 그런 게 들어왔던 게 하나의 변화였었는데 뭐 역시 작년에도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올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입결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이건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가장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이 나와 있고 경쟁률 이제 뭐 어쨌든 예, 표시를 하면서 갈까요? 경쟁률이 나와 있고 이름에 따라서 어쨌든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약간 부지막지한 취저라고는 하지만 68.5 양의과 68.35%가 충족을 했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1단계 합격자로 1단계 합격자로 이제 가보자면 거기서는 대략 86%. 면접 결시자를 뺄 경우에는 어떻게 86.1% 정도. 사실상 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역량도 되는 친구들, 삼합사라는 걸 맞추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내신 등급 보게 되면은 의예과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자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합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합격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1.8까지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 합격자 교과 등급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평균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최저가 1.8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메이저 빅5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그냥 뭐 생일반고에서는 정말 맥시멈 잡아도 한 1.2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등급제 하에서 1.2가 얼마나 돼? 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는 고1 입장에서는 상위 1%죠. 상위 1%가 이제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생일반고 말고 이제 대학에 좀 더 예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아주 가끔 이 안팎 나 이제 1후 애들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여기 보면 1.8인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 어쨌든 이 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네,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도 일반 전형으로 붙은 이제 친구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목고에 이제 약간 국제 계열의 그 친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마 여기도 아마 지금 써서 일단 붙은 게 아닐까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의 내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생활기록부가 제가 직접 했던 친구는 아니니까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 가는 거고 보통은 저희가 여기는 어쨌든 한 1.2 아니면 뭐 특목고가 정말 A그룹 제가 부장학교로 간다면 한 1.56선까지가 일반적으로 한번 붙는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결은 보시면 되고 어쨌든 보자면 여기는 그리고 이 1.8은 미래적인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평균 1.10 그다음에 어쨌든 생일반고라면 1.2 정도까지의 생기부 검토날 때 되는 봅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종입니다. 교과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쭉 가고요. 여기 분포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파란색이 최종 등록이고 합격한 게 녹색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1.5인 친구가 이제 붙어 빠지기도 했지만 1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대체로 다 1.123 정도 안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입니다. 교과로 이제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충원율과 일단 경쟁률이 좀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이제 여기 대신이죠. 이제 저기 직윤이죠. 저기 추천형. 죄송합니다. 교과 전형. 저도 헷갈려. 교과 전형이고 보시면 10명이 있고 경쟁률이 이렇게 됐었고 여기서는 수능 체류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내신이 1.0인 친구들이 매년 한 5, 600명씩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도 그중에서 이제 여기를 쓱 들어오는 것인데 이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도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그랬었고 실질 경쟁률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 성적 분포를 한번 따져보면 여기 의예과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의 1.0입니다. 이거 이제 그 베리타스 알파도 나왔죠. 교과, 의예과 교과는 다 1.0에서 끝났다. 채우는 것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도 1.0이 아닌데 붙은 경우는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못 본 이런 결과대로 지금 교과로 가는 여기는 1.0이 나와야 한다. 논술입니다. 뭐 논술은 상대적으로 논술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역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터졌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어쨌든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어차피 뭐 이거는 논술 실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6점대 친구들 하나 붙었네요. 특이하게.
아마 뭐 이 친구 연가공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래도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쨌든 여기 뭐 1점대부터 3점 초반까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분술은 네, 내신은 별로 상관은 없다. 퍼센티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패턴과 케이스 좀 넘어오면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어떤 케이스긴 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지원 유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1.15고 이거를 일반고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나와 있는 그것들을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두 친구 다 지금 저기 가톨릭을 안 썼잖아요. 그럼 왼쪽 친구 같은 경우 왜 안 썼을 것이다? 1.15니까 당연히 이제 교과형으로 쓸 수는 없죠. 거기는 뭐 1.00이고 어쩌다 좀 떨어져도 뭐 1.02, 1.03이니까 이거 이 내신 갖고는 밀어넣을 수가 없고요. 그럼 결국 여기는 이제 추천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약간 추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마 이제 추천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든지, 그러니까 1.15임에도 불구하고 뭐 1등은 아니잖아요. 서울대 일반은 어쨌든 일반으로 서울대 일반으로 넣은 거 보면 그럼 이제 여기는 약간 몰아주는 형태가 돼서 이 친구 못 가져갔구나. 자, 이제 가톨릭들 뭐쓸 수가 없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뭐 최저 충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신 때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 D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희가 1.2면은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카드 쓰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 쓴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또 뭐 성대 울산 뒤에서 보시겠지만 면접 일정들이 좀 겹치는 걸 감안했을 때 불확실한 가톨릭 때보다는 차라리 이제 빅5 중에 다른 데를 쓰겠다라고 보신 케이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실은 학교에 내신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선배들의 어떤 케이스나 이런 걸 좀 데이터를 분석할 더라도 근데 내신이 전부가 아니고 내신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어쨌든 메디컬 계열은 내신은 다 대충 맞춰져 있고 그 선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활동들이 그 활동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그 선배가 수시 6개를 어떻게 썼었나요?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선배인지가 이 6개 라인업을 갖고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유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5년 케이스, 그다음 24년 케이스 다시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가톨릭대를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고 지금 나와 있죠. 그 경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심에 썼네요. 제가 헷갈렸고. 자, 그러면 상대를 봤을 때 둘 다 1.0이니까 이제 요 교과로 드는 전형들을 밀어 넣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같은 1.0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왼쪽 친구도 안 썼고 오른쪽 친구도 안 쓴 경우였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럴 때 교과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도 예, 그런 걸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사실 면접 상대적으로 조금 경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기출 문제를 좀 하나 보죠. 요건 이제 26년도 문제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공개되어 25년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실 시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이 돈을 쓰기보다는 말라리아 이제 말라리아를 막아서 두 아이를 이제 뭔가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제 약간 얘기를 책에서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약간의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있고요. 뒤에 지금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인공지능 알아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AI의 것에 AI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효율적 이타주의가 그럼 뭐 부모와는 맞고 부모와는 안 맞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입장에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영향을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대 면접은 기본적으로 윤리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본인이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서 뭔가 이제 AI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어떤 걸 좀 고민해 봤는지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3번이 뭔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라고. 이거 트니까 다 도망가네. 의대 면접 가려는데 자세를 들어야겠지. 뭐라고? 제가 이걸 더 음소거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켜지죠? 네, 음소거하고 그 비디오 카메라 오프인가요? 네, 카메라 오프 상태는 좀 유지해 주세요. 네, 다시 좀 조치를 했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관심 있었던 증상이라든지 아니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 뭐 어떤 뭐 신체 장기라든지에 대해서 그거 관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조금 더 약간 시사전에 나온다면 이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조금 나와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뭐를 해봐야 되고 코딩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성에 대한 문제고, 약간 본인의 이제 생활 기록부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올 수 있는 문제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24년 건데요. 24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을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출 서류, 뭐 이제 생기부밖에 없죠.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24년도에는 누구나 좀 겪고 이제 본인 약간 생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고려할 사항, 이건 이제 어쨌든 이 자료 어쨌든 근거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최종의 판단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뭐 방역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계속 멈춘다, 계속한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답변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대되는 쪽의 얘기를 그럼 어떻게 설득하고 무슨 조치를 취할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MMI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윤리성 판단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부 연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일단 수능으로 던져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능 던져놓으시면은 잘 하는 친구들은 잘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충 한 3분의 2 정도 친구들은 일단 이 제시문 면접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생기부 면접조차 좀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결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이 면접을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꾸 뭐 어딘가 후기를 남기고 유튜브를 하면서 그거 뭐 수능 끝나고 해서 다 잘했어요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면접 실패한 친구들은 일단 친구들은 그 유튜브나 뭐 어디 입시 후기를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큰 그 풀을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고려대 면접 문제 나왔던 건데 그거잖아요. 이제 뭐 그 호랑이 굴에
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왜?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봤더니 다 그러더라. 근데 그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는 거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갖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건 24년도 그것도 이제 이 카톨릭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생활기록부 내용을 숙지하는데 실험이나 탐구 보고서 요게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소위 주제 탐구죠. 심화 탐구 요것들의 내용 숙지했고 왜냐면 이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 없어진 만큼 자소서 항목형 그러니까 자소서형 질문들이라는 게 있죠. 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뭘 꼽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오픈 퀘스천 같은 것도 준비를 했었고 학교 선생님이랑 모의 면접까지 영상 피드백 했었다. 아까 요건 일단 생기부 면접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진시문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 시간 시 시간형이 필수. 그다음에 모의 면접은 학교 선생님 물론 부모님과도 함께 연습을 했다. 그래서 뭐 부모님과 연습을 할 수 있다 행복한데 대부분 이게 싸움이 나니까 어쨌든 이건 제3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사를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메디컬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학습량에 몰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년에 제가 어떤 친구는 약간 수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친구인데 그냥 뭐 그럼 뭐 이제 관련된 걸 조금 보다가 뭐 살처분에 대한 얘기 좀 했었어요. 그 무슨 우리 뭐 럼피스킨도 돌고 AI도 돌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처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 자기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면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뭐 이제 뭐 이쪽 구시되게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어른들이면 당연히 뭔가 좀 어디선가 들어서 되고 있는 것들을 막상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의료 시사를 조금 쌓아두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MMI는 제가 항상 이렇게 크게 인문사회과학 사고 능력 묻는 거, 그다음에 상황에서 의료 상황과 비의료 상황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잡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톨릭대 어떤 면접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거에 가깝죠. 이제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회학적 사고 능력 묻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비의료 상황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영역 약간 걸쳐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얘기하는 이런 윤리성 문제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3단계 사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 2단계보다는 최대한 5, 6단계에 따른 근거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자꾸 이제 4번 카테고리 결정들 되게 많이 해요. 뭐 실전법상으로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윤리성 테스트에서는 물론 법이나 규범이 그러하지만 뭔가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무릅쓰고 혹은 넘어설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판단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사고의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예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방학 같지만 최소한 여름방학 정도에는 4회 정도 뭐 약간 기본적인 유형들을 좀 익혀놨다가 그리고 1단계 발표를 하고 집중할 필요는 있다. 자, 다음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제가 순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빅5나 인서울대 면접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수능 전 면접이야 그렇다 치고 수능 전 면접이야 그렇다 치고요. 이 수능 후 면접들이 좀 날짜를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가톨릭대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이라고 서울대 지역 균형 면접이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근데 일반고 친구들이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는 면접이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겹칩니다. 네,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지원할 때부터 뭔가 내가 우선순위에 둬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넣어놓고 된 다음에 고민을 할 것인지 요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30일 이제 고 수능 2주차죠. 거기에 아마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추천형 카드를 추천형하고 서울대 이제 그 직윤 전형하고 그다음에 울산대 쪽하고 좀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 요 세 개 학교들이 계속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면접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형과에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대가 당연히 서울대랑 뭔가 겹쳤을 때 서울대 가고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톨릭대로 잡아야지 라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뭐 그냥 뭐 울산대 정도도 나쁘지 않아 이런 친구도 있고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학생들 어떤 지원 풀 자체가 정말 이제 그 가톨릭 자체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만 어떤 패턴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주변적인 영향을 좀 변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순서가 꼬였는데, 네, 이제 요거는 실제로 합격자의 케이스를 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2호학번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온 친구고 학교랑 추천이지만, 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리고 서울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를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반고죠. 일반고 친구가 이제 소위 이제 학종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1.15,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로 어쨌든 생일반고라면 1.2 이내에 들어와야지 써볼만 하다. 1.1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저가 높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경희대나 이라대처럼 막 1.1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수 과목 중에서 이제 약간 학교치기, 약간 여기 눈여겨본 것들은 어쨌든 고급 수학이 좀 들어가 있고 저 안에 생명과학 실험을 들었다. 일반고지만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나와 있다? 학업 역량을 자꾸 내신으로 오해하시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봐서도 내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분명히 설명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의예과의 경우에는 내신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꾸 뭐 내신이 제가 0.01 높아도 됐네, 0.02가 뭐 낮아서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0.05까지는 생활기록부로 기본적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메디컬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른 과로 가면 뭐 0.34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념과 심화탐구, 개념을 통한 심화탐구로 연결된 부분들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어디서 빼온 게 아니라 카톨릭대 입학처에 가시면 그 25 합격생, 신입생 세미나인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다음 진로 역량.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엔 그런 수업이 안 열렸어요가 끝이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을 좀 들어간 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크게 이대 행기부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특정 과를 잡아서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점점 이제 그 일단 특정 과를 잡지 않죠. 왜냐하면 기초의학 쪽으로 이제 많이 잡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과는 어디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점점 어쨌든 그런 그 약간 연합하는 학제간으로 약간 과별로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지 않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의대로 챙기는 건 뭔가 촌스럽다. 네. 그 제 과목에선 제 역량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쪽이랑 관련이 있는 수학 과목들에서는 그다음에 오히려 뭐 영어 쪽은 상관이 있는데 이쪽에 약간 포인트를 주고 간다라는 게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죠. 봤을 때 요런 이제 그 학업 역량 쪽에서 그러면 얘도 보면 지금 딱 뭐예요? 화학, 수학, 화학이었고 통합사에 나오는 건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문과적 성향을 보여줘야 느끼죠. 인문학적 소양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나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저는 약간 지역 이슈들, 우리 지역의 어떤 로컬 이슈들을 좀 가져가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편이에요. 그리고 진로 쪽에서 보시면 이제 보면 2학년 자율주제 연구활동 기간에 뭐를 했고 항산화했네요. 그다음에 탐구 실험 발표에서 뭐를 했고 촉각과 통각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했었고 과학과제 연구에서 그다음에 2학년 창의 산출 마중물 활동 이거 이제 개세특이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개세특 되게 강조했었는데 아마 지금 골드부터는 개세특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창체 쪽으로 들어가셔야 할 겁니다. 네, 공동체 역량 쪽에서는 이제 전교 창의 학습자. 그러니까 이제 꼭 뭐 반장, 부반장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이제 한번 뭐를 동아리 부장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리더십은 충분하다.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작년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과중반을 나왔고,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온 친구입니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 이 친구는 뭐 특별히, 예, 내신 같은 건 공개를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우수한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내 생활 중 하는 발표도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이건 제가 생활기록부 때 매뉴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렸고, 올해도 지금 매뉴얼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팩트체크 설명에 좀 짚긴 할 건데, 발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특이 적히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생 참여형 수업과 수행평가의 결과물로 세특을 적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발표를 한 친구랑 안 한 친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고는 발표를 보통 시키면 두세 명 하면 많이 하죠. 자원에서 하라고 하면. 근데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어쨌든 의대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을 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학, 과학, 교과 등은 3년 내내 순수 학문 탐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100명도 없을 주제를 탐구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자꾸 이제 고민하고 주제를 찾아가 보면 당연히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쪽까지 디벨롭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국어, 영어, 교과 등은 진로형의 독서형에 탐구했다. 네, 저는 이 말씀 드렸던 거죠.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업 영역적 보일 때 같은 얘는 수학 쪽에 좀 신경 써서 자기가 뭘 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과학 쪽에서는 뭐 과탐실, 뭐 물리원, 화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들에 나와 있고 이제 책을 통해 좀 접근하는 점들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공적 합성의 인성은 영어, 행크, 네, 화작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뭐 수학 교수님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게 저거잖아요. 보리피리하고 천국을 해서 약간 좀 이제 문둥병 이런 그런 거, 한센병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없는 건데 뭐 최근에 이렇게까지는 조금 네, 부담스럽죠. 최근에는 대신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아픔의 길이 되는 책이라든지 이거 필독서죠. 김승석 교수의 현대의학과 공용 사각지대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그 창체 쪽에서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다음 대로 있고 역시 요 개세 특징은 이게 2, 3학년은 여전히 이제 유의미합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1학기 말 정도에 한 이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율 쪽에 이제 써줄 수 있도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뭐 얼마나 이게 좀 가능할지 좀 약간 과도기 거쳐가긴 한데 일단 그쪽에 좀 쓰시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툴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스펙과 면접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톨릭대 의대 가는 애들은 뭐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어보시면 솔직히 가장 잡기가 어려운 게 가톨릭 의대 가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 굳이 잡기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지원 풀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의 상황 자체가 어 외부적인 요소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애들 여기 쓰 가톨릭대를 뭐 교과로 쓰든 학종으로 쓰든 얘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일단 뭐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직윤으로 쓰든 일반으로 쓰든 그다음에 얘네가 당연히 이제 울산대도 쓰고 최근에 이제 울산대 고대가 약간 비슷해졌으니까 그리고 연내는 상황에 따라서 뭐 보통 추천들을 쓰죠. 추천들을 쓰고 화로를 약간 쓰고 그렇게 다 쓰는 친구다 보니까 여기가 어쨌든 빅5에 보통 한 3개 내지 4개까지 넣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풀이 갈라지고 실제로 이제 그 합격한 애들까지 그 합격해서 여기 등록한 애들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정말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만의 좀 특정한 어떤 특징을 잡아내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이 나온 이제 친구들이 당연히 서울대 지균 혹은 서울대 일반 전형 또 쓰는 친구들이고 얘네들이 또 당연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교과를 썼던 친구들은 연대를 추천을 쓰는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학종을 썼던 친구들 연대 화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이제 좀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과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 뭐 특목고 쪽에서 다른 유형의 특목고 쪽에서 전사고나 이런 데서 수능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연대 화로나 서울대 일반과 비교하자면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멀리 보고 있는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독서와 실험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학교별로 생기부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톨릭대 뭐 많은 생기부를 따로 가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쪽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뭐 한 학년에 하나 정도는 관련성 있는 좀 키워드가 잡히셨으면 좋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톨릭대가 자기네 홍보 영상을 밝힌 거니까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톨릭대가 갖고 있는 매력은 또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어, 부속 병원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인턴 이후에 그 진로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임 교원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 산학연병,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산업과 학교와 저기 병원이 이제 그게 연합해서 뭔가를 이제 클러스터 형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약간 그 학교들이 보통 병원과 학교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그 것들이 약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성희 캠퍼스라고 하나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성모병원이 그 서울 성모가 있는 그쪽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메디컬 융합 허브 요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요걸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뭐 옴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옴니버스 파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의대, 약대, 뭐 간호대가 다 같이 있고 되게 다 같은 공간에 있고 병원까지 이제 학교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초의학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약간 직역관 이런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한 학년에 하나 정도는 이쪽을 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가톨릭대에 가는 데 있어서 뭐 최종적인 요소는 사실은 외부적 요소를 좌우하겠지만 본인의 생기부가 약간 조금 더 이제 예전 유행어지만 소위 엣지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카톨릭 국제 술기 교육센터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모든 그 메디컬들이 추구 있지만 가톨릭계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을 사회공헌이나 뭐 국제봉사나 이런 측면들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강조하는 당연히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과에서는 다 기말적으로 실험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 메디컬 쪽에서는 얼마나 꼭 어려운 실험이나 복잡한 실험이 아니라 제대로 실험의 그런 풀 코스를 이뤄내는지 그런 게 좀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것들을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인데 이제 이건 학교 인프라 따라 달라서 네, 어느 정도 해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떤 학교는 이제 여전히 우리 학교는 멸치밖에 못해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그래도 뭐 어류까지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는 일단 포유류 해부 자체까지도 쉽진 않기 때문에 쥐도 비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만일에 이런 생명이나 과학 실험 동아리를 하신다면 해부학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해부 관련된 걸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가톨릭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봇 수술 자체는 뭐 여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뭐 모션 스케일이랑 기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의공학 쪽이랑 연결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전 조금 이제 가톨릭대가 요거를 보여주는 건 의외긴 했었는데 이런 요소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천하는 의료인의 얘기들 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최근 이슈로서는 약간 그 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국내 장기 이식이라든가 뭐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는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 번째라 그랬나 10만 번째라 그랬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조혈 모세포 이식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뉴스레터에서 약간. 그래서 1년에 한 하나나 두 개 정도씩은 그래도 내가 갈 의대들이 약간 특성들을 좀 만드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가톨릭대 의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약간 요소 좀 참고해서 활동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제 뭐 용복합법이나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꼭 여기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초의학 쪽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아이템으로 꼭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대비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일단 그 제 상반기 설명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주차, 3주차에서 이제 이테벨 스펙 하면 좀 순서가 꼬였네요. 네. 4주차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게 저기 연휴 때문에 약간 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수행평가 작성 방법론
이제 주제 탐구 작성 방법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28년도 서울대 입시안에서 수행 평가가 갑자기 강조됐는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엄청 강조됐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진행한 수업이긴 해요. 근데 뭐 혹시 그때 못 들었다면 휘몰아치는 수행 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그다음에 보고서나 발표 같은 걸 별로 안 해본 일반고 배정생,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생했었던 고2나 고3, 위는 고1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 3월 3일 날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이때 오전바랑 오후반이 있고 여기 빠졌는데 이 수업이 이제 강동 YCC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뭐 대치, 일산, 영통, 송도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강동에서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제 뭐 이쪽으로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고 뭐 열지 않다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학원 통해서 다시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고 혹시 근데 지금 지방에서 이걸 듣고 계셔서 이거 현장 강의 못 듣겠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설날 강의 중에 이제 녹화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수강도 가능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보내드린 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동영상 수강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일대 컨설팅 지금 요 설계 컨설팅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의 나름 플랜 A와 B에 맞춰서 다음 학기에 있을 창체와 세특의 활동들을 미리 좀 정하는 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1학년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전날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긁어가거나 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되면 네, 당연히 예쁘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아이템을 정하고 제가 거기에 메인으로 쓸 수 있는 소스 하나 정도까지를 잡아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학기를 좀 미리 제가 이제 그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이 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학년 봤을 때 뭐 과학 과목은 수행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제가 정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얘는 우리가 주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뭐 사회는 책을 읽어오라고 하는 독후감 형식이 나오니까 이 책을 미리 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드리는 수업이에요. 저 컨설팅이요. 그래서 일단 120분을 받고 가시면 그래도 좀 든든한 미천을 얻어 가시는 거니까 고1은 가능하면 계약 전에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고2나 고3은 지금 시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아마 생활기록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좀 이렇게 디벨롭 시키는 식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가지고 늦어도 한 3월 첫주 내지는 본격 내지는 3월 둘째 주 전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요. 이건 일회성 컨설팅이고 소위 말하는 요거는 이제 정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학기 초 학기말 보는 스타일로 가는 게 있고 여기 소위 말해서 이제 수식해요. 뭐 카톡으로 수시로 얘기를 주고받던 한 달에 한 번씩 좀 미팅을 하던 그런 형태로 하는 B 형태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B는 제가 1년에 10명만 딱 봤거든요. 그리고 같은 학교나 학년도 겹칠 수도 없는데 지금 한 2명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B는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발표식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채팅창이나 혹은 뭐 DM 형태로 주셔도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일단 뭐 의대, 뭐 가톨릭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진행하긴 했지만 뭐 이게 아니어도 입시와 관련된 질문은 무엇이든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수업 특강이 하나 더 있는데 예. 자, 요거는 그 중3 대상입니다. 중3 대상으로 그 약간 자소서를 조금 미리 써보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좀 아이템이 없다면 다음 학기에 뭘 할지를 약간 미리 파악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송도 스터디브릭스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오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면접을 안 갔을 거예요. 이게 아마 연대랑 겹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친구 왼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구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연대 면접과 가톨릭 교과 면접이 겹쳤나 그랬었나 연대 면접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미응시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는 이제 약간 합격 자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 변수에 한정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특성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제 컨설팅 프로 설계 컨설팅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